누구나 이제 자기 그 인생의 꿈들 중에서 내가 살고 싶은 방향성에 대해서 다들 생각을 한 번쯤 해보지 않아요? 나중에 어떤 집을 어떻게 살고, 뭐 하물며 어느 동네에 살고 이런 것들이요. 여러분은 어떤 집에서 살고 싶나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인가요? 어떤 인생을 꿈꾸고 있나요? 여기 같은 고민을 해온 이들이 있습니다. 이곳은 석파정 서울미술관 3650 스토리지 인터뷰 전시입니다. 미술관 개관 10주년을 기념하는 전시라는데 컨셉이 독특합니다. 예술가들의 작품을 인터뷰로 보여준다는데요. 어디서 영감을 받아 예술 작업을 하고 있나요? 예술을 계속해온 원동력은 무엇이었나요? 이 질문들에 응답한 동시대 예술가 48명의 이야기가 이곳에 모여 있습니다. 예술가가 아니라서 질문들이 멀게만 느껴진다고요? 그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술 대신 하루라는 단어를 넣어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오늘, 어디서 영감을 받아 이 하루를 살아내고 있나요? 그 원동력은 무엇인가요? 그런 하루가 말해주는 나는 어떤 모습인가요? 자, 예술가들의 이야기를 먼저 만나러 가볼까요? 동화 속 한 장면 같은 이 그림들이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안소연 작가의 작품들입니다. 왜인지 계속 시선을 뗄 수 없는데요. 언젠가 여행을 가서 보았던 빛깔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거든요. 특히 가장 왼편에 있는 이 작품, 제가 가장 좋아하는 여행지 중 한 곳이 경남 합천에 있는 황매산이거든요. 봄에는 철쭉, 가을에는 억새가 일렁이는 모습들이 너무나 아름다운데 그 풍경을 보았을 때 제가 느꼈던 감정이 딱 이 그림이었습니다. 흔들리는 억새 한가운데 놓인 테이블, 그 위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 테이블은 왜 있는지,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그 위로 두둥실 회전목마 지붕이 떠 있는 걸 보니까 분명 기분이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은 그런 예감. 그럴 때가 있지 않아요? 좋은 풍경을 봤을 때 갑자기 어떤 문장이 마구 떠올라서 SNS에 글을 올린다거나 그 순간 떠오르는 사람에게 메시지를 보낸다거나, 그러지 않으면 견딜 수 없을 정도로 가슴 벅찬 순간들이 있죠. 23년을 맞이해서 간만에 동생과 추억을 만들고자 예전부터 정말 가보고 싶었던 영국의 그 세븐 시스터즈라고요, 그곳에 다녀왔어요. 계속 비가 왔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날만 정말 유일하게 햇볕이 떠올랐고, 그 전날까지 비가 많이 왔다 보니까 그 햇볕이 그 따스함이 더 배가 되는 것 같았죠. 문득 가족들이 되게 보고 싶었어요. 어머니, 아버지가. 그 가슴 벅찬 순간들을 맞이했을 때 누군가가 마구 떠오르는 기분, 공감을 했습니다. 저 또한. 인터뷰를 보니 안소연 작가는 자연과 가까운 산 중턱 마을에 동물들과 함께 살고 있대요. 그런 일상에서 영감을 받아 작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뭔가 정말 동화 같은데요. 약간 이상한 날에 앨리스도 떠오르고. 네. 예술이 나를 숨쉬게 해주는 유일한 세계라는 대답이 어쩐지 부럽습니다. 무엇이 나를 숨쉬게 하는지 답을 발견할 수 있다면 나의 하루가 조금은 달라질 텐데 말이죠. 그래서 마음을 다해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게요. 당신의 하루를 숨쉬게 하는 건 어떤 풍경인가요? 자, 여기는 콜라주 작업들이 모여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재료들이 참 독특해요. 흑백의 초상사진 위에 옷핀? 그리고 이걸 뭐라고 하죠? 그 바늘에 실 끼울 때 쓰는 그쵸, 바늘 스레더, 암튼 그 도구도 있고, 여긴 잘린 넥타이가 뒤집혀서 이렇게 붙어있네요.
이 작품은 찢어진 서류 봉투, 그리고 이거 필름이네요? 그쵸? 이게 다 쓴 필름인가? 요즘 필름값이 금값이에요. 10배가 올랐죠. 아무튼 궁금증이 듭니다. 작가는 왜 이 재료들을 가져왔을까? 근데 이 작가분이 유나월 작가, 설마 제가 아는 그 나월 선배님인가요? 예전에 이렇게 혼자서 음악 들으러 카페를 간 적이 있었어요. 거기는 이제 음향에 관련된, 오히려 카페라기보다는 음악 듣는 공간이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문화 공간이라고 이렇게 써져 있었거든요. 그곳에 가서 음악을 듣는데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지금은 다시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음향 기기들이 있었고, 벽에는 사진과 그림들이 굉장히 멋스럽게 전시가 되어 있었어요. 거기 주인이신 어르신이 한 분 계셨는데 되게 섬세히 어디서 유래된 그런 역사가 있는 음향기기고, 뭐 사진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시고, 그러다 보니까 그분이 나월 선배님의 아버지란 걸 알게 됐어요. 근데 이 미술관에서 나월이 형을 만나니까 정말 흥미롭네요. 당신은 나를 누구라고 부르나요? 라는 질문에 나월, 아니 유나월 작가는 이 콜라주 작품들로 자기 자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음악을 하는 나월, 혹은 형 나월이 아니라 미술을 하는 아티스트로서의 나월. 그러고 보니 작품들이 조금은 더 달리 보이긴 하네요. 어디선가 노랫소리가 들리지 않나요? 아무 소리도 안 들린다고요? 아닌데 제게는 들리는 것 같은데. 장윤호 작가의 럴러바이 자장가 시리즈입니다. 아무 소리도 없는 작품 맞습니다. 그런데 영상을 이렇게 가만히 보고 있으니 언젠가는 그 엄마 품에서 들었던 자장가가 이렇게 저절로 들려오는 것 같지 않아요? 잠들어 있는 아이의 얼굴이 참 평화로워요. 긴장도 또 경계도 필요 없는 순간이잖아요. 그 어떤 치장도 가식도 없이 엄마 품에 안겨있는 아이의 맨 얼굴. 나의 맨 얼굴을 마주해 본 순간이 있나요? 어떤 모습을 하고 있었나요? 근데 엄마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맨 얼굴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이는 새근새근 잠들었고 그제야 엄마의 시름이 풀리면서 저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는 게 아닐까. 어쩌면 또 아이에겐 숨길 수밖에 없었던 삶의 고통을 몰래 흘려보내는 건지도 모르겠고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도 들 것 같아요. 나는 누구일까? 엄마, 아내, 혹은 일을 하는 누군가. 그 중에서 무엇으로 불리기를 원하는지. 밤이 그렇잖아요. 나라는 존재에 집중하게 되는 그런 시간 말이죠. 또 그런 말들을 하잖아요. 얼굴에 인생의 궤적이 있다. 얼굴을 보면 그 사람이 누군지 알 수 있다. 여러분은 어떤 얼굴이고 싶나요? 어떤 사람으로 비춰지길 원하나요? 요즘 미간 사이에 주름이 바짝 깊어진 게 고민인데, 쓸데없이 너무 화가 많이 났나? 뭔가 너무 긴장하며 살고 있는 건 아닐까? 새삼 지금 짓고 있는 표정이 어떤지 거울 한번 들여다보면서 다음 작품 만나러 가볼게요. 저게 뭐죠? 유령? 고스트? 완전 내 스타일이야. 그런데 어쩐지 기시감이 들어요. 하얀 천을 뒤집어 쓰고 누웠다가 일어났다가 앉았다가 또 이리저리 뒤척이는 게 약간은 제 모습 같기도 하고요. 어슴푸레한 하늘을 보니까 한 새벽 4시? 아니면 5시?
여러분은 그 시간에 무엇을 하나요? 한참 잠에 빠져들어 있을 시간인가요? 또 어떤 분은 막 일어나서 출근 준비를 할 수도 있겠고 퇴근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죠. 저처럼 작업을 하느라 잠을 못 이루는 분들도 있을 테고요. 아니면 저 유령처럼 고문의 시간을 보내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지난 하루 동안에 있었던 힘든 일들 혹은 시간이 흘러도 사라지지 않은 고민들, 우리를 잠 못 들게 하는 것들이 참 많죠. 인터뷰를 보니까 작가는 우리의 불확실한 삶에 주목을 하고 싶었다고 말합니다. 정말 아등바등하며 살잖아요. 우리 불확실한 것을 견디지 못하고 어떻게든 정답을 찾으려고 이리저리 헤매다 화도 내고 눈물도 흘리고 그러면서 자책하고 정말 이렇게 불확실한 대로 흐리멍텅한 대로 하루를 내던져 두는 일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시간은 모두에게나 공평하게 흘러가고 그 순리에 몸을 내맡기다 보면 어디엔가 다다라 있지 않을까요? 혹여 지금 블루아워에 잠 못 이루고 이 영상을 보는 분들이 있다면 이 작품이 정말 작은 위안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발신인을 알 수 없는 전화. 하지만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누군가의 이야기가 낯설지 않습니다. 어쩐지 뭔가 제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이번 전시는 다 그냥 내 얘기인 것 같다는 생각 들고요. 이곳은 서른아 작가의 설치 작품 공간입니다. 세상의 끝과 부재중 통화. 작품의 이름이 시적이네요. 세상의 끝에서 딱 한 통의 전화를 건다면 어떤 말을 전하고 싶은가요? 누구에게도 하지 못하는 말? 그렇지만 꼭 한 번쯤은 털어내고 싶은 말이 있나요? 여기 공중전화의 속이야기를 털어놓을 수 있습니다. 물론 쉿! 당신이 누군지 어떤 사람인지는 비밀이고요. 서른아 작가는 이곳 공간에 관객들이 남긴 음성 메시지를 모아 아이슬란드의 대자연에 놓아주고 올 계획이라고 합니다. 여기 이 영상처럼 말이죠. 과거에도 작가는 이렇게 전시에서 모인 말들을 이집트 사하라 사막에 풀어주고 왔다고 합니다. 네, 참 좋네요. 제 이야기가 아이슬란드의 바람결에 이렇게 흩날려 갈 생각을 하니까 그 속에 담긴 고민도 힘듦도 모두 흩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저도 좀 털어놓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 아닙니다. 궁금하다면 이참에 아이슬란드 한번 가보시죠. 여기까지 와닿고 보니 이런 마음이 들죠. 외롭지 않다. 네, 저는 근데 외롭다라는 감정도 굉장히 좋은 감정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보통은 그 외로운 마음, 그 외롭다라는 생각이 뭔가 괴롭거나 고통의 시간들의 비유를 많이들 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나만 늘 생각이 많은 것 같고 나만 늘 심각한 것 같았는데 이렇게 많은 작가들이 나와 같은 고민을 하며 살아왔구나. 정말 다들 비슷하구나. 인생은 그냥 그런 거구나. 그리고 그 깨달음의 끝에 가족이 있네요. 감성빈 작가의 가족이란 작품입니다. 아마도 아빠, 엄마, 그리고 아이인 것 같습니다. 서로 보듬어 온기를 나누고 있는 모습이 굳이 형용하지 않아도 다들 느껴지시죠? 보듬다. 세상에 태어나 가장 먼저 알게 되는 그 감촉, 또 하나의 삶이 시작됐음을 기뻐하는 환영과도 같은 그 몸짓을 때로 우리는 잊고 지내고 또한 등한시하는 것 같습니다. 가족이든 혹은 연인이든 친구든
서로 보듬고 어루만져주며 내가 누군가의 온기가 되고 있음을 느낄 때, 그럴 때 산다는 것의 의미를 또 원동력을 얻기도 할 테고요. 이 강인한 손과 너른 품이면 충분한 삶이란 건 그런 게 아닐까요? 누구나 이젠 내가 살고 싶은 방향성에 대해서 다들 생각을 한 번쯤 해보지 않아요. 뭐 어릴 때부터 그런 것들을 참 많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도심지에서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었고, 두 번째는 저는 그러지 못했지만 나중에 내 자식은 걸어서 학교를 다닐 수 있는 곳에서 살고 싶다? 네. 그리고 뭐 저는 내가 디자인에 참여한 집에서 살고 싶다, 이런 꿈들이 참 많았어요. 그 중에 하나가 제 작업실을 정말 멋지게 만들고 싶다. 대신에 제가 작업하는 공간들을 전체 다 약간 좀 전시관처럼 만드는 게 제 작은 꿈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꿈꾸고 있나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인가요?